결혼 20년, 남편은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왔다. 핸드폰엔 잠금이 걸렸고 향수 냄새가 섞인 셔츠가 늘어갔다. 회의가 길었어.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낯선 온도가 있었다. 나는 그 미소가 식는 순간을 느꼈다. 남편은 내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 확장하려면 담보 좀 잡아야 돼. 그 말이 불길했다.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돈이 사업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갈 거라는 걸. 하지만 아이들 때문이다. 두 아들이 아직 대학생, 한참 돈이 들어갈 나이였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밤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휴대폰 속 웃음소리. 침대는 싸늘해졌다. 그냥 참고 살아, 엄마. 딸이 말했다. 아빠는 바람나도 엄마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다. 내가 이 집을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체면과 재산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그날 남편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 내가 모르는 계좌로.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그의 이름으로 된 사업체가 사실상 그 여자 위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갔다. 남편의 차 유리에 낯선 립스틱 자국이 찍혀 있었다. 난 손끝으로 그걸 닦다가 멈췄다. 그 자국은 닦이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속 상처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은 박주희. 그리고 그 옆에 붙은 하트 표시. 나는 손이 떨렸다. 그 하트는 내 결혼 반지를 짓밟는 모양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냉장고 속 반찬만 썩어갔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빠가 출장이라 했다. 하지만 내 눈엔 다 보였다. 남편이 입던 셔츠의 단추 사이로 그 여자의 향수가 스며 있었다. 달콤하고 싸구려 냄새였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따라갔다. 남편은 호텔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그래, 이제 알았다. 사랑은 끝났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더 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피처럼 끓었다.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들에게 복수가 하고 싶었다. 남편의 사업은 겉보기엔 잘 나갔지만 통장엔 구멍이 나고 있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내가 물으면 그는 짜증냈다. 사업 경비야. 신경 좀 꺼. 경비라기엔 너무 화려하게 호텔, 와인, 명품백, 내 이름으로 찍힌 카드였다. 그 여자 이름이 박주희 대표. 남편 회사 거래처였다. 하지만 사실상 그녀가 주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돈으로 차를 사고 남편은 그녀의 웃음으로 자신을 샀다. 나는 남편의 장부를 뒤졌다. 회사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 수천만 원씩 감쪽같이. 아이들 학비까지 밀렸지만 남편은 일시적 어려움이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내 눈엔 그게 파멸의 시작이었다. 밤마다 나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켜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야. 혹시 몰라서 나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받았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비는 했다. 남편이 모르는 사이 나는 집 문서, 복사본을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며 나를 속였지만 이번엔 나도 속는 척을 했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그렇게 나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욕실에 두고 나왔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다. 오늘도 기다릴게요, 오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머리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엔 남편이 주던 손목시계가 걸려 있었다. 내 생일 선물로 사달라 했던 바로 그 시계. 나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 여자의 손목에 채워줬다. 남편은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거래처에 하트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만 좀 캐묻지 마. 피곤해.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낯선 남자를 봤다. 거실 한쪽에는 그가 사준 명품 쇼핑백이 있었는데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거래처 선물이지. 괜히 오해하지 마. 그때부터 나는 몰래 증거를 모았다. 통화 녹음, 계좌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늦게 들어왔는데 항상 같은 호텔, 같은 방번호였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 호텔 앞에 섰다.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내 옛날 결혼식 사진 속 내가 입었던 색과 똑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이 터질 만큼 참았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호텔 문 안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순간 내 속에서 사랑이 죽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밥 뭐야? 배고프다.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더 미쳤다. 나는 밥을 데워주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젓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칼로 쑤시는 듯했다. 당신, 나 사랑해. 내가 묻자 그는 씩 웃었다. 그럼 왜 그런 걸 물어? 그 웃음 뒤에 숨은 냉기. 그게 바로 배신의 냄새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를 지켜보며 그가 끝내 무너질 나를 기다렸다. 며칠 뒤 남편의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 세무조사, 횡령 혐의. 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누가 고발을? 그 순간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글쎄,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가 모르는 사이 나는 이미 그 모든 자료를 세무서에 넘겨놨다. 사랑은 죽었지만 정의는 살아있었다. 그의 두 얼굴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의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리자 바람녀는 가장 먼저 연락을 끊었다. 주희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의 전화는 수십 통 걸려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로 바뀌어 있었고 그때서야 남편은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품으로 옮겨갔다. 그가 사준 외제차는 그녀의 새 연인이 몰고 있었다. 남편의 회사 직원들은 줄줄이 떠났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세무서는 압류 딱지를 붙였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너밖에 없어. 그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난 당신이 버린 여자야.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잠깐이었어. 나도 미쳤었어. 그 말이 더 역겨웠다. 잠깐 미쳤다는 말로는 인생이 안 돌아와. 이제 내 차례야. 고통받을. 남편은 결국 집마저 담보로 잡았다. 그가 서명하는 걸 나는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도장을 찍어줬다. 아이들은 그를 더 이상 아빠라 부르지 않았고 둘째는 아빠는 남이야 라고 했다. 그는 점점 망가졌다. 밤마다 술에 취해 울었다. 그 여자가 날 버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내게 했던 그대로 돌아온 거지. 그가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는 지켜봤다. 그의 신용은 끝났고 명예는 사라졌다. 남편은 회사 문을 닫았다. 바람녀의 SNS에 새 남자와의 여행 사진이 올라왔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사랑은 자유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그래, 자유로워져라. 대신 모든 걸 잃고서. 남편은 결국 파산 신청서를 냈고 그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서류엔 내 이름이 없었다. 이미 재산 분할 서류를 통해 나는 내 몫을 지켜냈으니까. 그는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나는 조용히 웃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당신이 가르쳐줬잖아.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처음으로 진심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날 거실엔 빈 재떨이와
찢어진 서류만 남았다. 그는 떠나며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은 너무 늦게 오는 법이었다. 집은 한동안 쓸쓸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기가 맑았다. 매일 들리던 술 냄새, 사음 소리, 핸드폰 알림음이 사라지자 조용한 집이 처음으로 평화롭다 느껴졌다. 아이들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며칠 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집이 이제 편하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우리가 잃은 건 남편 한 명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이었다. 남편은 파산 이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가끔 돈 한 푼 없는 문자만 보냈다. 몸은 괜찮아. 내가 단 한 번 물었을 때 그는 그래도 살아있다 라고 답했다. 이상하게 그 문자 하나로 마음이 정리됐다. 이제 미움도 끝이구나 싶었다. 나는 미용실을 열었다. 오래된 가게를 새로 단장해서 리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참 좋다고 했다. 거울 앞에 앉은 손님들이 말했다. 사장님 웃음이 참 편하네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얼굴에도 다시 빛이 돌고 있었다. 가끔 뉴스에서 경제 사기 사건을 보면 그녀 박주희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도 결국 사기 혐의로 잡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인과응보,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밤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불빛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이제 나 좀 살겠다.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모든 걸 잃고서야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다. 사랑도 분노도 다 지나가고 남은 건 나뿐이었다.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짧았다. 아이들 잘 부탁해. 고맙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용서는 아니었다. 다만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슬픔이 떠난 자리엔 평화가 있었다.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아침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다. 새벽 시장에 나가 미용실 재료를 고르고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하루를 채웠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거죠. 가게 앞 화분엔 작은 꽃이 피었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꽃이 그날따라 눈부셨다. 밤이면 커피 대신 와인을 마셨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 고요는 평화였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머리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근처 카페 사장이라고 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그가 말했다. 미용실 이름이 참 좋네요. 리본.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다. 나도 정말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왔다. 이거 직접 볶은 거예요. 새로 시작한 사람끼리 나눠요. 그렇게 커피 향으로 시작된 인연이 마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사랑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전 사랑 같은 거 이제 무서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솔직한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사람은 나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가 주름은 늘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래, 나는 다시 피고 있다.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이젠 누가 없다고 외롭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예쁘게 살아보자.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세상도 나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비가 내리던 오후 미용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낡은 점퍼, 구겨진 얼굴, 그 사람이었다. 남편. 지나가다가 들렀어.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고 허공에 묻혔다. 여긴 네가 꾸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내 세상이야.
그는 한참 가게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참, 많이 변했네. 너 웃는 거 오랜만이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됐거든. 내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건 진심이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이거 파산 정리 끝났어.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래도 우리 추억이 있잖아. 그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났다. 추억, 그건 당신이 팔아먹었잖아. 명품 가방 몇 개 값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땐 내가 바보였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 맞아. 하지만 나도 바보였어. 당신을 믿었던 바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그냥 잘 사는 모습 보러 온 거야. 그럼 잘 봤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가봐. 손님 기다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정말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따뜻했다.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내 안엔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그날 이후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마다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가게, 조용한 음악, 그리고 내 호흡. 사장님, 요즘 얼굴이 더 좋아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이제야 내 인생 냄새가 나요. 거울 앞에 선 손님들이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나는 내 지난날의 흔적들을 빗질하듯 정리했다. 이젠 그때 그 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카페 사장님은 여전히 커피를 건넸다. 오늘은 진한 향이에요. 힘이 나는 날이니까요. 그의 웃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손님이 끊기고 하루 매상이 시원찮아도 나는 걱정보다는 여유를 택했다. 인생이란 게 그렇죠. 돈보다 마음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창밖엔 봄이 왔다. 가게 앞 화분에서 또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 그 꽃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났다. 한때 나는 그를 위해 살았고 지금은 나를 위해 피어나고 있다는 걸. 퇴근길엔 노을을 보며 혼잣말했다. 오늘도 잘 살았어. 누가 듣지 않아도 그 말이 힘이 됐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웃으며 맞아줬다. 엄마, 요즘 진짜 멋있어. 그 말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기뻤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이제야 사람이 됐지 뭐.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마다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사랑에 속고 배신에 울고 그 끝에서야 배운 게 있다. 인생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다.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거였다. 이제 내 삶엔 다시 향기가 났다. 커피향, 꽃향기, 그리고 자유의 향기. 남편이 떠나고 계절이 3번 바뀌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울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욕망에 갇힌 불쌍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다. 거울 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다시 태어난 여자였다. 아이들은 잘 자랐다. 이제 나를 걱정하는 대신 내 꿈을 응원해줬다. 미용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를 새겼다. 리본, 끝이 아닌 시작. 그건 내 인생의 문장 같았다. 어느 날 카페 사장이 내게 물었다. 이제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응, 충분히.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불행도, 사랑도 다 나의 일부였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이 떠나도 삶은 다시 피어난다는 걸. 그렇게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